지난 시간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오늘은 56페이지 열기관의 열효율입니다.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 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였니? 바로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누가 움직이는 거냐? 아니 스스로 움직이는 거니? 이거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걸 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열을 가지고 이제 열기관, 내연기관에서 일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했던 게 뭐 내연기관, 외연기관,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열기관이 얼만큼 효율을 잘 일할 수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엔진 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엔진 부분을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이렇게 엔진 부분이 상당히 뜨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또 뭐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공급된 열, 그리고 요거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거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법칙에 따르면 내연기관, 열기관의 경우는요, 열을 공급받으면 일을 하는 장치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요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다 그러면 내부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고 또 무엇에? 온도에 비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공급된 열이 100인데 어떤 열기관은 내부 에너지가 10만큼 가져가고 일을 90만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내부 에너지가 20만큼 가져가고 일을 80만큼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니? 바로 이렇게 열을 다른 쪽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 뭐 내연기 열기관은 이렇게, 어떤 기관은 열기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 좀 더 많이 일을 잘하는지 그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걸 한번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보면 위에 고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T1, 그 다음에 여기에서 T1이라고 하는 온도에서 공급된 열량을 총 합치면 이게 Q1이라고 하고요. 이걸 어디서 받아들여? 바로 열기관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일부가 어디로 빠져나간다? 바로 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거의 일부가 어떻게 돼? 열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그 열이 결국엔 합쳐지면 저열원이 되면서 T2라고 하는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있던 열역학 1법칙으로 얘기한다면 공급된 열이 Q1이 바로 요 공급된 열 전체겠죠.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고 표현하기면 한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한일 W 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은 이제 요 부분이겠죠. 그걸 이제 T1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내부 에너지, 다시 말해 빠져나가는 열은 Q-W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다 열이라는 걸로 묶어보면 Q1 Q2가 되겠죠. 요거 Q1이 요거는 Q2네요. Q1 Q2 W가 되겠죠.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W는 Q1 Q2가 되죠. 그래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건
공급된 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빼면 나머지를 다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만큼 많이 일을 했는지 그걸 E라고 얘기해서 요거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효율이라고 얘기한 건 공급된 열분에 얼만큼 일을 했니?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공급된 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빼준 것만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보면 1-Q1분의 Q2가 되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Q1이랑 Q2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항상 크겠니?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가니까 당연히 Q1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항상 얼마보다 크다? 아니, 얼마보다 작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1보다 작다 보니까 공급된 열보다 이 공급된 열과 한 일이 같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자. 요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적어져. 만약에 점점 작아져서 공급된 열이 100이고 빠져나가는 열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일은 90이 되겠죠. 요거의 합이 요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빠져나가는 열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요걸 다시 고열원으로 보내고 다시 일을 하면 10%의 일을 하고 다시 보내고 저열원으로 빠져나간 일을 다시 보내고 그러면 10% 그러면 처음엔 90%의 일을 했겠지만 한 바퀴 더 돌리면 99%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저열원으로 빠져나간 열을 다시 모아서 고열원으로 모으면 좋을 것 같지만 봅시다. 고열원과 저열원과 비교하면 T1이랑 T2랑 비교하면 누가 더 높니? 당연히 T1이 높습니다. 그런데 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누가 움직여? 스스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열원으로 내려온 요 열을 다시 고열원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열원으로 모였던 걸 다시 모으려면 무언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긋나다는 거죠. 다시 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 기관을 누가 57페이지에 보면요. 1712년에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대략 70년 후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열 효율성과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임스 와트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과학사에서는 한 사람의 과학자의 업적이 크면 그 사람의 업적이 끼친 그 분야의 단위계에다가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 뭐니? 바로 와트죠. 여기서 말하는 와트라는 게 뭐냐면 제임스 와트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임스 와트가 했던 증기기관이었죠. 이 사람은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의 경우는 어떤 걸 뗐었니? 바로 석탄을 뗐죠. 석탄을 떼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석탄을 떼면 무언가 폐기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탄을 떼우면 연탄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도 떼우면 석탄재가 나와. 그러면 석탄재가 폐기물이니까 이걸 다시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요걸 조금 더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내연기관입니다. 요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연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거 어떤 거? 휘발유 엔진, 그리고 경유 엔진,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정을 보면 흡기 밸브라고 해서 혼합기체, 다시 말하면 휘발유와 그리고 공기를 혼합시켜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될 때 요 점화 플러그라는 곳에서 불꽃을 탁 튀겨주면 점화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여기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순간 연소기체, 그 힘에 의해서 연소기체를 밖으로 빼주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내연기관의 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이 100% 다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이 피스톤 실린더의 벽면이랑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폭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일도 하지만 폭발에 의해서 이 엔진 전체가 다 어떻게 되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빠져나간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의 경우는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줄여지지 않더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열원에서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열기관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역학 2법칙 다른 말로 하면 뭐 열효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잠깐 얘기할 때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흔히 무질서도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열이라고 얘기한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보자. 여기 한 군데 고온이라고 합시다. 이 한 군데가 고온이라고 얘기하면 그 주변은 저온이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어디로 가? 저온으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야.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역으로 얘기합시다. 그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역학 2법칙.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흔히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한 점에 있던 고온의 에너지, 열이 사방으로 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 있던 것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으니까 무질서한 정도는 한 점에 있었다면 무질서한 정도가 1이라고 얘기하면 퍼져나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무질서도를 가지겠죠. 그런데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합니다. 역으로 증가했던 것이 다시 거꾸로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가역 현상 이렇게도 합니다. 가역 바꿀 수 있다. 거꾸로 바꿀 수 있다. 비가역 어떻게 된다? 거꾸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만 저온에서 다시 고온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컵이 하나인데 컵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이겠지만 이게 떨어뜨렸어. 그러면 여러 조각으로 깨지겠죠. 그러면 무질서한 정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적으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거나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해서 무질서한 정도는 증가할 수는 있어요. 역으로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했던 이
컵 조각, 유리 조각들이 다시 모여서 자연적으로 한 조각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무질서한 정도는 항상 증가한다. 그래서 비가역 현상,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열기관을 보면 열기관에서 100% 일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기관, 내연기관, 외연기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가솔린 차는 연료 생산 효율은 88%지만 차량의 효율이 18%,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효율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연기관의 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생산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에너지를 얼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건데, 자,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드로는 차량 효율은 18%, 22%. 가솔린차보다 디젤차가 차량 효율은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요즘에 디젤차가 상당히 안 좋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젤 경유 같은 경우는 태우면 뭐가 나온다? 미세먼지와 그리고 환경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디젤차가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효율은 오히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도 같이 사용하니까 효율이 좀 더 좋아요. 그럼 전기차의 경우 효율이 8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차량 효율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료 생산 효율을 보면 가솔린 디젤은 88%, 89%인데 전기차는 26%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따져보면 가솔린차, 디젤차는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나요? 바로 휘발유 그리고 디젤,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를 다이렉트로 정제만 해서 씁니다.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높아, 연료를 생산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 효율,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다시 열 효율을 바뀌는 기관이 내연기관의 효율이 낮다는 얘기고요. 전기차의 경우는 생산 효율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기는 대표적으로 어떤 에너지로 쓰이냐, 어떤 에너지가 바뀌냐면 화석연료, 그래서 화력발전, 그리고 화석연료인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떼워서 화력발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따져보면 휘발유 디젤 같은 경우에 16, 20 그리고 전기차도 21, 수소 연료 전지차가 36%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요거 수치만 가지고 따져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가 상당히 좋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사용을 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수소 연료차의 경우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 자체가 워낙에 폭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폭탄에 가깝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난 마무리 문제는 천천히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